안녕하세요. 에마누엘 유니버시티 상담심리학 교수 제임스 킴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해 상담을 어떻게 할까, 퍼스트 세션 카운슬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해 상담을 우리가 요약하게 되면은 먼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또 상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이끌어가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상담의 효과를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희망을 주면서 이끌어가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담자에게서 받은 전체적인 느낌, 내담자가 과연 지금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러한 것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분야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분야가 아니면은 전문가에게,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아낌없이 리퍼를 해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분야가 아닌 것을 전문 상담자에게 리퍼를 해주는 것도, 그것도 역시 전문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6강 상담의 구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해 상담이 시작이 되면은 먼저 내담자가 와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자신이 가진 그 메인 이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상담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그 모든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상담의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상담을 어떻게 그러면 구조화할 것인가? 상담의 구조화는 그 상담의 본질, 상담이란 무엇인가? 또 상담자와 내담자의 그 사역들, 그 미션이 무엇인가? 또 제한적인 조건, 내담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이 상담이 나아갈 그 방향, 여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상담을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그 동반자다, 동반에 비유하게 되면은 상담자는 안내자와 같은 리더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내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담자 자신은 상담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조화의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시간, 한 주간에 한 분을 만날 것인가, 두 분을 만날 것인가, 상담을 1회에 걸쳐서 할 것인가, 2회에 걸쳐서 할 것인가, 또 요일은 언제 할 것인가, 한 번 하는 그 첫 회기부터 마지막 회기까지 한 번 하는 상담의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내담자의 행동, 또 내담자의 역할, 상담의 그 프로세스, 상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가게 되는가, 또 상담의 목표, 이런 것들이 바로 상담의 구조화에 포함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담의 구조화에서 우리가 다룰 것이 뭔가 하면 상담의 시간과 횟수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회기의 길이와 전체 상담의 길이에 관한 구조화입니다. 한 회기의 길이를 몇 번으로 할 것인가,
45분으로 할 것인가, 50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시간으로 할 것인가. 상담의 길이에 대해서 먼저 구조화가 되어야 되고, 또 먼저 한 회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대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옵니다만, 한 회기에 상담, 이 성인들의 한 회기 상담은 50분입니다. 그러면 왜 성인들의 상담을 한 회기에 50분을 잡는가? 성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0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개 50분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몸을 뒤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내담자들은 자꾸 그 사족을 달아 나가요. 사족을 달아 나가게 되면은 이 상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분을 정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을 상담을 한다 하게 되면은 중고등 학생들이 대개 이제 45분 수업이다 하게 되면은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이런 그 상담의 한 회기 시간은 45분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또 초등학생이 만약에 상담을 한다 하게 되면은 30분에서 35분 정도 하게 되면은 집중하는 그 상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 넘게 되면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상담 시간, 이것은 내담자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심각한가, 심각도에 따라서 그 회기 수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담자를 위해서는 50회기, 어떤 사람은 30회기, 20회기, 또 단기 상담은 1회기부터 7회기까지, 그것이 이제 단기 상담인데 8회기 이상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은 장기 상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구조화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제 내담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담자가 불합리하고 이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담자가 말로 표현하는 한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이 액팅 아웃, 행동으로 옮겨버릴 때, 그럴 때는 엄격한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실에 기물을 파괴하거나 또 상담자에게 어떤 물리적인 폭행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결코 용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첫 회기 구조화 시간에 분명하게 이것은 밝혀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역할입니다.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내담자가 상담의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내담자가 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의 특성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내담자들은 내가 상담하게 되면 내가 묻고 상담자는 대답하고, 내가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것이 상담으로 착각들을 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어떤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아무리 여러 회기에 걸쳐서 한다 할지라도 내담자의 변화가 없다면 참 그 상담은 시간만 낭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나갈 때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의 변화 또는 감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러한 것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상담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exploring, 탐색을 해야 됩니다. 나는 상담을 하러 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을 얼마만큼 내가 조절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탐색을 해야 됩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내담자를 표현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감정, 자기 속에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자꾸만 숨기고 감추고 숨기고 감추고 하게 되면은 상담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은 우리가 심리치료하고는 달라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 예적,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메인 이슈가 뭐냐, 또 이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감정, 또 이 사람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방법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문제를 먼저 다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구조와 네 번째는 과정과 목표입니다. 상담은 내담자와 함께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된 목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된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그 중에는 어떤 것은 상담의 목표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둘도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3개, 4개도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담의 목표가 만약에 상담자가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될 상담의 목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혼자 그것을 목표를 세우고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담자와 함께 상담의 목표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가지고 나온 오늘 이 문제를 보니까 첫째는 그 가정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와이프와 그 다음에 고부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3가지 문제를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했을 때 yes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상담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 혼자는 결코 혼자 목표를 세우고 혼자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담 도중에 만약에 더 중요한 문제가 현재 목표를 세우고 상담해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나왔다 할 때, 그럴 때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얘기를 해서 자매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어려운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놓았던 그 상담의 목표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가 먼저 급선무고 성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때 세워놓았던 그 3가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그 문제를 우리가 상담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다시 내담자에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튀어나온
그 중요한 문제를 첫 번째 목표로 바꿔놓고 상담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세워놓은 이 상담의 구조화 시간에 세워놓은 이 상담의 목표를 그것만 우게 되고 거기에만 매달려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연성을 가지라. 상담의 목표는 나중에 혹시 더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이슈되어 나올 때 그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상담을 해 나가게 될 때 상담자는 이 내담자에 대해서 먼저 이 상담자로서 가져야 될 사고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법인가? 먼저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내담자가 오늘 옷도 허름하게 입고 머리 부시시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이분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또 옛날에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부시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버리고 관점을 바꾸라.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는 내가 이 내담자의 위치에 내담자가 겪었던 내담자가 경험했던 내담자가 느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내담자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리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선글라스는 이거는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있는 이상은 결코 내담자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할 때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론과 테크니컬 한 이러한 문제 거기만 붙잡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어떨 때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를 완전히 바꿔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내담자의 문제를 아주 쉽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서 탈피하라. 상담자는 너무 이 상담실이라고 하는 그 장소, 이 플레이스, 또 상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타임 플레이스, 거기에 그냥 내가 매여 있고 그 속에 하나의 그 바운더리 안에 내가 갇혀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탈피하게 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부정하라. 아까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리라고 했는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인류 문화가 발전하게 된 것은 전통을 고수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가 발전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을 고수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무만 보지 숲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숲을 볼 때 저 멀리 있는 숲을 바라볼 때 저 숲, 저 뒤에는 산봉우리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저기는 이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 뛰어가는구나 또 어떤 짐승들이 저기에 깃을 들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먼 곳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만을 보는 사람은 나무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무 둥치 나무의 그 기둥, 나무 줄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예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BTI를 해보게 되면은 MBTI 성격 검사에서 센싱보다는 인투이션이 강한 사람이 그 숲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또 센싱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정관념의 틀 속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그걸 벗어납니다. 현재 이거 말고 뭐 다른 방법 없을까? 이거 말고 뭐 다른 좋은 것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는 발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능성을 확대하고 창조성을 고양하는 이 폭을 넓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고정관념, 그 틀 안에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는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조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성이 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폭넓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야도 역시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시야가 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사고법이 있어서 언제 이러한 새로운 사고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난 다음에, 현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한 발자국 우리가 물러서야 됩니다. 물러설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새로운 사고법을 가질 수 있고, 또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그 시점에 우리는 새로운 사고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담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먼저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존중과 수용과 이러한 그 기법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게 되는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내담자를 상담자는 수용해 주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내담자를 존중해 주라. 존중해 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을 하고,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감정,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사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행동,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내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잣대나 저울을 가지고 재려고 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일단 acceptance,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이라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사고나 또 내담자의 감정,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하고 들어간다 하는 것은 곧 내가 어떠한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자는 거기로부터, 고정관념의 틀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면은 내담자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내담자를 먼저 판단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담자를 판단하고 어떤 고정관념의 틀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게 되면 올바른 상담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내담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고 긍정적으로 존중해주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격자로서 존중해주면서 그를 우리가 받아주게 될 때 이런 무조건적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이런 자세로 그를 받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이런 태도를 마음과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때 그 내담자는 자유롭게 자신 속에 있는 자기의 그 감정, 자기가 경험했던 지난 날의 사건, 사고, 경험, 아픔, 고통 이런 것을 마음껏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관계의 기본적인 조건 두 번째,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 내담자의 감정, 내담자의 그 행동, 내담자의 그 삶의 패런, 그 모든 스타일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액셉텐스 해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내담자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받아주라, 수용해주라. 그 다음에는 인간의 제 특성을 수용해주라.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달라. 달라서 너무너무 달라. 생각이 어쩌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만 생각할까? 왜 저렇게 삐뚤음하게 생각할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성격이나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행동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받아주라. 내담자가 나와서 지난날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상담자가 물어보게 될 때 나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난 이렇게 액션을 취해왔습니다. 할 때 상담자가 그때 당신이 그거 잘 못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서 어떤 훈계하고 교훈하고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액셉텐스 해주라.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받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관계 기본적인 조건 세 번째, 공감적인 이해입니다. 이 상담과 그리고 마음의 치료 순간순간마다 드러나는 내담자가 가졌던 그 경험과 감정을 상담자가 아주 센시티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공감적인 이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감하게 되면 이 공감은 동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동정 아닌가? 하지만은 결코 공감은 동정이 아닙니다. 영어로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공감은 엠파티지만은 동정은 심파티입니다. 우리 한글로도 공감과 동정은 한문으로도 다르고 한글로도 그 단어가 다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서 내담자를 깊게 주관적으로 이해하면서 결코 자기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공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감은 기초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공감은 내담자가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경험,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재 감정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그랬었군요. 하는 이 정도, 말로서 공감해주는 이 정도가 바로 기초적인 공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발전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이 발전적인 공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담자가 겪었던 사건, 사고, 경험, 그 아픔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담자가 가졌던 가슴으로 그 문제를 느끼고 내담자의 눈으로 보고 내담자의 귀로 들었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담자에게 자기가 느끼고 들었고 자기가 보았던 그 내용들을 내담자에게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곧 발전적인 공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내용을 서머라이즈해서 우리 엠마누엘 유니버시티로 보내주시게 되면 출석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